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그래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윤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재심 요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교도소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이런 말이 인상적인데요. 윤 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히 바쁘셨죠? 네, 오늘 바빴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윤 씨 얘기를 짧게 들어봤습니다.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을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시간인데 건강 상태라던가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인데요. 네. 그 다리가 이제 점점 이제 굳어가나 봐요. 아,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이제 휠체어를 탈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건강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음, 또 이제 오래 수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셔가지고 두통이 좀 있었습니다, 실은. 아, 그리고 건강 상태에 어떤 아주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그 이후에 이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건은 이 과거 수사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이 부분은 보전이 잘 돼 있습니까? 이 사건 원본 기록은 폐기된 상태입니다. 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도 판결이 확정된 뒤로부터 20년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건은 30년이 되다 보니 네네. 사건 기록은 다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으로 네. 수사 기록 중에 경찰 수사 기록이 사본돼서 남아 있습니다. 4번으로요. 예, 어, 그 사본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글자도 확인이 되고 또 의미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을 하신다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네, 재심은 자신합니다. 아, 재심과 무죄 다 자신합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이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재심 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예, 재심은 뭐 재심 뭐 전문 변호사시니까 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번 건의 재심은 언제 열리게 되는 건가요?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게감이 큰 겁니다. 네. 쉽게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다시 재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판결에 문제가 많은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을 내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재심은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 재심은 어떤 절차로 운영이 되냐면은 네. 먼저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요. 네. 재심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으면 또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또 판단을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일단은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게 되고요. 네. 언제 그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재판부가 이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긴 곤란하긴 하지만 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그냥 네.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준영 변호사께서는 이춘재 범행이 100% 확실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또 제가 댓글 보니까 네. 어떻게 100%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100%는 100%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인만이 얘기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춘재가 100%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 음.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네. 기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죠. 네네. 물론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하고 싶죠. 왜냐하면 사건을 더 공론화하고 싶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진술을 받아낸 프로파일러 경찰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네. 또 진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정말 경찰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이춘재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단 한 번도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는데 네. 변호인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춘재가 혹시 이제 재심이 결정이 된다면 이춘재가 법원의 그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증인 채택은 재판부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는 증인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판부가 이춘재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렇겠죠. 네. 가장 강력한 재심 사유에 대한 심리를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왠지 좀 소극적으로 보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거 뭐 이상한 건 아니야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상식적이라면 재판부에서 채택을 하려고 봅니다. 음. 그러면 자백을 만약에 한다면 같은 지금 경찰 프로파일러들한테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재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군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범인이나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사건 재심 무조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네네. 이춘재의 의미 있는 자백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고 조서가 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지금 번복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만약에 이춘재가 번복을 한다면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살인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이춘재의 위증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춘재는 근데 지금 사실을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이런 겁니다. 윤모 씨의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 가혹 수사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왜냐면 당시 가혹 수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들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7심으로 무죄가 난 사건들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은 한쪽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네. 주장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가혹행위들이 인정이 돼요. 음. 왜냐하면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우리가 구체적이어서요. 네네. 성폭력 사건에서도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상황에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은 그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혹행위 주장도 네. 그 진술을 믿을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고 음. 또 가해자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만으로도 가혹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강압 수사를 혹시라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네, 예. 당시 그 경찰들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만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경찰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법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배상을 한다던가 윤모 씨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사실이라면? 예, 국가배상 청구는 당연히 해야죠. 형사보상, 국가배상 청구는 당연히 무죄 판결 이후에 당연히 할 겁니다. 네. 당연히 할 것이고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윤모 씨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게 당시에는 경찰들로부터 가혹 수사를 받았다라는 입장이고 또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은 경찰을 100%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 난감한 일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잘못된 수사한 경찰들이 현직에 남아 있고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라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수사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하지만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잖아요. 네네네. 서로 인권적인 수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네. 조직 논리,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덮는다? 이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의 경찰은 하나라도 더 밝혀가지고 네네. 우리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사건 수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찰 100% 신뢰한다는 말, 이건 진심입니다. 네. 지금 재심을 맡기로 하신 이후에 계속 윤모 씨를 도와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건을 쭉 살펴봤을 때, 네. 이거는 정말 너무하다.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고문이나 가혹행위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당시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윤모 씨는
3살 때 소아마비 장애를 알았고요. 네. 그때부터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네, 불편하시죠. 네네. 굉장히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정말 때로는 정말 차별을 받고 살아왔겠죠. 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뭐가 있냐면은 평상시에 병신 새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리고 또 다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남자로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놀림당했다는 이유로 그게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범행 동기를 경찰이 만든 거죠. 그 당시 검사가 만든 거고.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걸 또 범행 동기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잔인한 판결을 받게끔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들을 말씀이 없네요. 3560번님이 지금 박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춘재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직접 만난 적 없고요. 네, 만난 분들의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예전부터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예. 그동안 재심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많은 변호사들은 돈 많이 버는 일을 주로 찾아가더군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하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어쨌든 네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재심 사건을 주로 하고 공익 사건을 하는 변호사로 이렇게 규정 짓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그건 저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면 또 다른 수단으로 먹고 살만 합니다. 또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그런 수입이 꽤 돼요. 네,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은 말아라. 뭐 이렇게 예,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가 더 슬픈데요. 예, 4923번님, 윤모 씨가 재심 신청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심 사건을 잘 다루시는 박 변호사님께서 이번에도 그분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세요. 이상률님,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희님, 명백히 밝혀져서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제발이라는 말씀을 예. 많이 지금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네. 이 사건은 제가 없더라도 재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욕 많이 얻어먹고 있고 네. 또 과거 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난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지금의 경찰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네. 많이 네.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